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색깔론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예, 금빛 정치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만에 뵙네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요. 누구 찍으셨어요? 아니 뭐 그게 그렇게 네, 아니 빨리 말씀해 보세요. 네. 이 원내에서 이 붙은 분 다 축하드리고 네. 또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훌륭한 후보였기 때문에 네.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누구 찍었는지 밝히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방송용 멘트를 막 하고 계십니다. 이인영 의원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1년간 원내대표로 활동을 하는데 예. 뭐 원내대표가 어떤 자리냐, 뭐 좋은 자리냐, 월급 많이 나오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 당 대표는 당 전체를 지휘하는 이제 대표 자리입니다. 근데 원내 대표는 그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사령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야당을 상대할지 전략도 짜고 또 예를 들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당대표가 계시지만 네. 또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쪽이랑 협상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월급은 더 나옵니까? 예전에는 특활비가 있어서 네. 뭐 집에 가져가서 문제가 네, 된 대표적으로는 뭐 어떤 분도 계시고 계시죠. 한데 네. 지금은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쓰는 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 가장 어려운 유권자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속내를 드러나 보이지 않고 제가 예전에 국회 출입할 때 어떤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세 예.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 찍으셨어요? 했더니 세 명 다 찍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참 어이가 없었는데. 네. 그 오늘 뽑힌 이인영 의원 뭐 금 의원께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물어보진 않겠지만 네. 예상은 하셨어요? 될 거라고? 뭐 세 분 다 훌륭한 후보고 음. 오늘 이제 세 분이 나와서 10분씩 정견 발표를 했는데 네. 다들 연설이 훌륭했다는 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뭐 누가 돼도 괜찮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인영 그리고 예전처럼 민주당 내에 개파로 나뉘어 있거나 네. 그런 것이 예전에 비해서 확 줄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지금은 뭐 보니까. 비문, 친문 이런 거 가르고 하지를 별로 않거든요. 네. 이인영 의원이 그중에서 내용이 가장 있었다는 평을 받았고 또 통합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다들 뭐 총선 승리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인영 의원 연설이 가장 내용이 좋았다는 평이 많았는데 그 예측대로 된 것 같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변화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죠. 변화하겠다. 네. 그 이인영 의원 하면 약간 좀 그 운동권 뭐 강성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예. 본인 스스로 많이 좀 그 쇄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해요. 예,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계속 의원들을 만나고 네. 또 그러면서 자기가 변하겠다.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의 강점도 있고 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약점도 있는데 그렇죠. 그 86세대 이미지, 네. 운동권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부터 변해 나가겠다고 하고 뭐 별거 아니지만 이 머리 색깔도 바꾸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무슨 색깔로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검은 염색을 했죠. 그리고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 자기가 발끝까지 다 달라지겠다. 네. 그리고 의원들을 전부 합심해서 네. 선거에 이기자 이런 얘기를 해서 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뭐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국회 내에서 상대방 당과 협상하는 거고 지금 당장 국회 정상화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뭐 원내대표는 아니지만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서 예. 민생 투어 첫 출발을 했고 지금 장외투쟁 한참인데 어떻게 보세요? 언제 뭐 끌어들일 수가 있나요? 다시 언제쯤? 뭐 여당 의원으로서 야당 대표가 하시는 일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패스트트랙 때문에 저렇게 하고 계신 건데 그렇죠. 저희가 무슨 날치기를 하거나 뭐 야당을 배제하고 숨어서 한 것이 아니고 네네. 냉정하게 따지면 표대결을 해서 이긴 거거든요. 네네. 민주당만의 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협상을 통해서 다른 야당 세 군데를 끌어들여서 한 겁니다. 네네. 표대결에서 패배했다고 장외 투쟁을 하는 거는 도무지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저희로서는 정말 지금 추경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이 많아서 좀 들어오셨으면 뭐 혹시 장외에서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하시더라도 네. 국회 일정은 국회 일정대로 투트랙으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더라도 같이 하자 예, 이런 거군요. 예. 5월 안에 들어올 거로 보세요. 어떠세요? 뭐 박지원 의원도 경험 많으신데 그렇게 예측을 5월 하셨는데 안에는 5월 온다. 안엔 들어온다. 그러니까 워낙 명분이 없고 지금 국회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국민들이 그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네네. 저희로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체로 야당이 여당하고 합의를 봐서 들어오기보다는 네.
결단을 내려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단. 예, 우리가 네. 사실은 더 투쟁해야 되지만 네. 국회 일이 많으니까 내가 참고 들어가겠다. 들어가 줄게 뭐 이런 네, 거요. 뭐 저희는 뭐 어떤 형식이든지 좋으니까 들어오셔서 자유한국당 의견도 주장을 하시고 하여튼 국회에서 할 일을 하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당이 할 일은 국정 운영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명분을 주고 그분들 이제 그 뭐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들어오게끔 하는 건데 어떤 명분이 있을까요? 지금 패스트트랙 같은 데서 이제 그 올라간 선거법이나 뭐 검찰 관계 법안, 네네. 검찰 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아니죠. 네. 최장 기간 300일이 넘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안을 내지 않아서 논의가 진전이 안 되니까 네네. 이렇게 된 것인데 네. 얼마든지 지금부터 논의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제가 그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에 있다면 이건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 이제 논의를 안 하려는 사람들을 예.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제도인데 예. 그러니까 충분히 30일 동안도 논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들어오신다면. 자유한국 네.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자기네 당내 사개특위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네. 좀 저한테 아는 의원이 네. 기다려 달라고 하길래 우리가 몇 달을 기다리는 동안 네. 검찰 개혁 방안을 하나도 안 내놨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뭐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방안에 반대한다면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네. 어떤 방안을 하고 싶으냐 네네. 혹은 우리 저 국회에서 만드는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달라 네네. 여기에 하나도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러다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그러시진 않겠죠. 기대 섞인 전망. 예. 그런데 지난 그 월요일에 이 정두현 의원이 고정 출연하시거든요. 정두현 전 의원이. 예. 이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데 지금은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양측 다 고소고발하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이 고소 철회하는 거 말고는 사실 별 명분이 없다. 뭐 패스트트랙을 아예 철회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새로 선출된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 질문을 받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뭐 선거 과정에서 싸운 것은 서로 합의 보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물리적인 그렇죠. 충돌 과정이고 네. 국민들도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뭐 고소 취소하고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는 적어도 뭐 고소 취소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엄연히 법을 어긴 거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이 국민들 앞에 용서를 바라는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있어야지.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회의장을 맡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서 여당한테 고소 취소만 해달라 그러면 저희도 참 곤란한 난감하다. 입장입니다. 예. 그런 입장이군요. 예. 어찌됐든 오늘 그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그 이인영 신임 대표가 내일 나경원 원내대표 만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뭔가 묘안이 나올지 조금 기대를 해보고요. 예. 저 청와대에서 전화 많이 안 받으십니까? 맨날 저기 뭐 공수처 막 반대한다 막 이러고 계셔가지고 네. 아니 뭐그 미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이 그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네.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그 진짜 전문가시거든요. 네네네. 과거에 이거를 다루는 민정수석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십니다. 네네. 이제 말하자면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론이 다를 뿐이다. 방법론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미움받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이나 또 조국 수석이 사실 제 대학원 지도 교수기도 하고 네네네. 제가 한겨레 신문에 검찰 개혁하는 글 썼다가 검찰에서 쫓겨나는 과정부터 네. 한 10년 넘게 검찰 개혁을 줄기차게 부르짖으면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정도는 없애야 네. 그 특수부서 없애고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온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네. 뭐 견해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 금의원이 개혁에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상당히 반발하면서 이 패스트트랙 이후 전국이 또 다른 이제 방향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예. 뭐 검사하셨고 뭐 일단 문 총장하고는 인연이 좀 있으세요? 개인적인 인연? 아주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대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지금 검찰 분위기 쪽은
어떤지 좀 아십니까? 검찰도 그 자기들이 과거에 해놓은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 쪽에 직간접적으로 지금 이제 법안이 논의 중이니까 그렇죠. 국가기관으로서 뭐 법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네. 검찰 스스로도 희생하고 자기 살을 깎아내고 권한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제 검찰의 이 하는 얘기에 국민들도 귀를 기울이지. 네네. 과거에 잘못한 거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대한민국 검사가 전 세계 어느 검사보다도 권한이 많은데 그렇죠. 그걸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이건 이래서 틀렸다 저건 저래서 틀렸다 네, 그러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냐. 근데 검찰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권한을 내려놓고 네. 뭐 조직도 좀 축소하고 이런 방안을 연구한 걸로 보이는데 좀 국민들이 보기에 임팩트가 있게 네. 정말 검찰이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끼는 좀 자체적인 방안도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조응천 의원이 네. 이분도 같은 이제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지금 방법은 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금태섭 의원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 약간 변명을 하자면 변명을? 지금 조응천 네. 의원과 제가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의 힘을 잃지 않도록 좀 검찰 편을 드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있어요. 분들이 네. 계신데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구속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랬죠.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는데 아주 그 강력한 생각이 있습니다. 저하고 둘이 모이면 이번 기회에 검찰의 힘을 줄이지 못하면 큰일 난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네. 조응천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검찰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특수부가 하는 인지수사입니다.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네.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네. 생기고 또 정치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사건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치안 상황은 좋거든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사건 수사는 네. 경찰이나 검찰이나 지금까지 굉장히 잘 처리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치적인 사건, 네. 정권이 원하는 사건 이런 네. 건데 뭐 선거 관련 등등. 지금 수사권 조정은 이런 그 민생 사건을 다루는 것만 좀 건드리고 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특수부 사건 네네. 이거는 여전히 검찰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도 지금 검사 권한을 유지하자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죠. 그것까지 다 예. 뺏어 와서 예.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 예. 그리고 뭐 기소는 이 검찰이 하자. 검찰이 그러니까 하자. 완전히 그러니까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지 말고 경찰을 시키고 그거를 대신 통제를 해야 된다. 네. 지금 검찰이 지멋대로 독점적으로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됐는데 네. 경찰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네. 문제가 있는 기관이 두 개가 되지 않냐. 그렇게 되죠. 검찰의 결과적으로. 이 권한을 줄이고 경찰의 일부 주대 대신 그것도 통제를 해가지고 네. 두 기관 다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게 만들자. 이것이 수사권 조정의 사실 원래 취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문재인 예, 대통령도. 검찰이나 경찰이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네. 것이 수사권 조정이라서 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그 패스트 트랙을 태우기는 했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시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네. 조응천 의원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고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경찰에서 이제 반박하는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사가 미진하다 싶으면 검찰이 우리한테 다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견제 장치가 있다라고 경찰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걸 좀 실효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조응천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 뭐 폭행 사건이나 이런 거는 그 관계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검찰로 오긴 오는데 네. 뇌물 사건이나 마약 사건이나 이렇게 그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네. 경찰 수사에 불법성이 있어야만 개입을 할 수 있거든요. 아. 단순히 결론이 틀렸다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예, 그런 그 저기 이 경찰이 또 권한 남용을 하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격주로 예. 금태섭 의원과 신보라 의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나오시잖아요. 예. 네, 서로 좀 방송을 좀 보십니까?
그 신보라 의원 나올 때 아주 그 예,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간간히 듣고 예. 있습니까? 예. 뭐 얘기 듣다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제가 다른 다음 주에 얘기보다 그 네. 신보라 의원님이 국회에 다시 오시면은 제가 열심히 얘기를 들을 테니까 네. 자유한국당 돌아오시라. 의원님들 좀 돌아오시라는 말씀 좀 꼭 좀 전해주십시오. 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싶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시간 정치 색깔론 코너였고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